마이크 미니안 미 공군 기동사령부 사령관이 2년 안에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니안 장군은 28일 공개된 한 회의록에서 내 직감으로는 우리가 2025년에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이 모두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때가 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시 미국 국내로 관심을 돌릴 것인데 이는 중공이 군사 행동을 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신임위원장은 일요일 폭스뉴스에 출연. 나는 그가 틀리기를 희망하긴 하지만 그가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주인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은 29일 에폭타임스에 중공이 언제 대만을 침공할지에 대해 미군 관계자와 정치권의 견해가 다르다며 정치권에서는 중공이 여전히 평화적으로 대만을 통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군 관계자는 베이징이 2027년 전에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수주인은 중공이 대만의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주된 흐름이라며 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공 스스로 경제 경착륙을 포함한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공격이 실패하면 시진핑과 공산당에겐 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2021년 3월 필립 데이비슨 전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중공이 6년 안에 즉 2027년 전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맞춘 시간표를 데이비슨 윈도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실패한 방역 정책으로 안팎으로 어려운 국면에 빠지자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공이 내부 압력을 외부로 돌릴 수 있으며 대만이 가장 유력한 타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법학자 위안 풍빙은 29일 에폭타임스에 새로 취임한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숭타오 주임은 시진핑의 최측근이고 시진핑은 그에게 대만 사무를 맡기고 하나의 비밀 임무를 주었다며 그것은 올해 안에 중국이 대만에서 육성한 모든 통일전선 역량을 동원 2024년에 라이칭더가 차기 총통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인데 이러한 통일전선 전략이 실패하게 되면 중공은 2025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2024년에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중국 외교부장 칭강의 2023년과 2024년에 걸친 가장 주요한 임무는 미국 사회에 대한 침투와 조작을 통해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불거졌던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을 재창조, 미국의 대만 해협 전쟁 개입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사회적 염원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인들은 해외 유학을 이민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극단적인 방역 정책과 악화되는 경제 상황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 분포해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 중인 학생 예지인은 29일 희망지성에 많은 중국 유학생들처럼 그도 해외에 그대로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은 중국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은 확실히 환경에 관계없이 각종 암투가 국내만큼 끔찍한 모습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국의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모님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이 깊을 때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중국 당국이 방역을 한다며 툭하면 도시나 행정구역을 봉쇄하는 난폭한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애플,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산업 체인이 잇따라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심지어 중간규모 기업들도 동남아 국가로 이전을 위해 공장 건설에 투자하고 있어 막상 중국 내에서는 실직률이 높고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세에서 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20%인데 여기에 대다수 농민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 외에 중국 기업의 초과 근무 관행도 일부 유학생들로 하여금 중국 기업 입사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초년생 차오비는 캐나다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공이 맞아 업무가 순조롭지만 부모님은 학업을 마친 그가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캐나다로 귀화해 퇴로를 만든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는 일단 1, 2년 일하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 먼저 일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에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주 좋다. 피곤하지도 않고 초과 근무도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어떤 업종이든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 국내 문화가 그러니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 본토 매체인 제멘에 따르면 2020년 해외 귀국자 취업 조사 보고서에서 해외 귀국자 10명 중 4명은 실제 연봉이 10만 위안 약 1,8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찌리엔 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귀국자의 거의 절반이 세후 월 소득이 6천 위안 약 109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수십 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유학 비용에 쓴 돈을 다 모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유학 가정을 조사한 결과로는 4년 동안 미국 유학 비용은 200만 위안, 약 3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건강 코드 추적, 전국민 PCR 검사, 도시 봉쇄, 아파트 봉쇄, 심지어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제때 대피할 수 없어 참극을 불렀던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해외 기업들을 중국에서 빠져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의 귀국 의욕도 현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캐나다에 유학 중인 학생 천주진은 중국이 갈수록 북한화돼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 더 깊이 공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학원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캐나다나 미국에 머물면서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진실탐사대 이지선입니다.